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오늘은 정말 소름 돋는 D21족의 비밀을 준비했습니다. 해외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이고 저 역시 소름 돋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현재 원피스의 내용과 굉장히 비슷한 부분만 뽑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말 놀라지 마세요.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원피스를 보면서 D의 의지란 대체 무엇일까? 한 번쯤은 궁금하셨을 겁니다. 루피, 로저, 티치, 그리고 로우처럼 이름에 D가 들어간 인물들은 분명 원피스 세계관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런데 혹시 이 D라는 이니셜이 실제 고대 신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것들의 놀라운 연결고리를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원피스 세계관과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상징들, 그리고 D의 의지라는 개념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파헤쳐보죠.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는 두 종류의 신이 등장합니다. 아눈나키, 즉 상위신들과 이기기 같은 하위신들입니다. 아트라하시스 신화에 따르면 이기기 신들은 아눈나키의 명령으로 고된 노동을 하다가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를 수습하기 위해 아눈나키는 인간을 창조하죠. 이 과정에서 희생된 이기기 신 일러일라의 살과 피, 그리고 진흙이 섞여 인류가 탄생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희생된 신 일러일라의 죽음 이후 신들은 그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영원한 북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북소리, 어쩌면 원피스에서 말하는 해방의 드럼과 매우 흡사한 느낌이 강합니다. 니카가 나타날 때 울리는 그 리듬감 있는 북소리 말이죠. 그리고 니카 역시 인간을 해방하기 위해 싸운 해방자라는 점에서 일라웰라와 공통된 상징성을 지닙니다. 그렇다면 D는 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고대 수메르 문자에서 신성을 나타내는 기호는 바로 딩기르, 즉 딩어입니다. 이는 서령 문자에서 신의 이름 앞에 붙는 상징으로 엘릴, 엔키와 같은 신들의 이름도 D21과 같이 표기되었죠. 이 딩어는 문자 그대로 신의 표식을 의미합니다. 학자들은 이를 현대 문서에서 위첨자 D로 표기합니다. 그렇다면 원피스에서 D를 이름에 가진 이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오히려 신성한 존재 혹은 신의 후예라는 뜻을 가진 인물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우는 대상은 바로 현대의 가짜 신들인 천룡인과 세계 정부일 가능성이 있죠. 이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등장하는 신, 엔메샤라는 지하 세계와 관련된 신이자 과거 신들의 지배자였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범죄로 인해 마르두크에게 패배했고 그의 빚은 태양신 우투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문은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며 불사의 존재로 군림합니다. 이 설정은 원피스에서의 이무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다시 아트라하시스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그는 대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인간이자 신의 계시를 받고 배를 만들어 세상의 멸망을 피한 인물입니다. 그는 고대의 지혜와 용기를 상징합니다. 조이보이 또한 고대 왕국의 지도자이자 해방자였으며 세계를 구하기 위해 노아를 만들었습니다. 이 두 인물 사이에는 명백한 평행성이 존재합니다. 모두 신의 뜻에 반하여 인류를 구하려 했고 결국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흥미롭게도 메소포타미아 신화 속 홍수 이후 살아남은 아트라하시스는 딜몬이라는 신성한 땅에서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딜몬은 에덴 동산의 모티브이기도 하며 원피스의 라프텔과도 연결지을 수 있는 상징입니다. 만약 라프텔이 고대 왕국의 마지막 흔적이라면 조이보이의 뜻은 그곳에서 밝혀지겠죠. 원피스의 세계정부 상징은 가운데 하나의 원을 중심으로 4개의 원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는 고대 수메르의 상징과도 유사합니다. 8방향으로 된 고대 왕국의 상징이 있었다면 현재의 세계정부는 그 절반만 계승하여 나머지를 억압하는 구조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D의 일족이 억압받는 존재라는 설정과도 맞물립니다. 또한 고대 재판에서 물의 재판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물에 빠뜨려졌고 떠오르면 무죄, 가라앉으면 유죄였죠. 이 신화적 재판은 어쩌면 악마의 열매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다에 빠진 자는 힘을 잃고 죽는다는 설정 말이죠. 이런 것들은 절대 우연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조이보이의 배와 아트라하시스의 배처럼 그들은 모두 바다를 통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인류의 미래가 담겨 있었죠. 이런 설정은 루피가 조이보이의 후계자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는 니카가 되었고
새로운 해방을 향해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엘바프라는 최종장에 도착해 있죠. 지니샤는 이 신화에서 엔키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엔키는 지혜와 물의 신이며 인간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존재입니다. 지니샤 역시 조이보이의 뜻을 지지하고 물을 통해 사람들을 살립니다. 지니샤는 하루에 2번 바닷물로 벽을 감는데 이를 분합이라고 부르고 많은 양의 물은 도시의 여과장치로 흘러보내고 바닷물과 함께 생선들도 딸려오기 때문에 조에서는 은총의 비라고도 불립니다. 염분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게 무리일 것 같지만 작중에서 언급된 내용에 따르면 여과 장치를 통해 해수를 생활용수로 바꾼다고 하기 때문에 생명수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범죄로 벌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를 위해 존재하는 코끼리죠. 물고기가 어깨를 향해 헤엄치는 상징은 지니샤가 물고기를 뿌려주는 장면과 겹쳐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와노쿤이 편에서 포네그리프를 남긴 조이보이의 동료였다는 게 밝혀지면서 지니샤는 우연히 로드 포네그리프를 등에 지고 다니던 신기한 동물이 아닌 처음부터 조이보이와 포네그리프를 남긴 세력과 연관이 있던 생물임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름에 D가 들어간 인물들은 단순한 혈통이 아닙니다. 그들은 과거 신들과 연결된 존재이며 세계 정부가 숨기려 했던 진실과 맞서는 신의 적들입니다. 그들은 조이보이처럼 혹은 아트라하시스처럼 고대의 이상을 이어받은 자들이며 세계를 해방으로 이끌 운명을 타고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오다가 정말로 고대 신화를 참고해서 D의 의지를 만들어낸 걸까요? 이 신화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이고 오다 역시 작중 흰수염을 통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흰수염은 로저와의 술자리를 가지는 도중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질문하면서 D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이때 로저는 D를 두고 까마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라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먼 옛날의 이야기라는 것 고대 신화의 역사를 뜻하는 것과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고 로저는 유일하게 D의 일족과 D이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 엘바프에 등장한 스코퍼 가반 역시 D의 일족과 D의 의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인데요. 원피스 세계관에서 이렇게까지 밖으로 발설하지 못하는 민감한 내용은 결국 세계 정부에 반하는 내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고 결국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메소포타미아 신화의 마지막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D이지의 비밀과 원피스의 마지막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현재까지 밝혀진 비공식 D의 일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는 이무와 태양신 니카가 충돌하게 될 진짜 이유에 대한 고대 문헌 기반 분석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사랑한다고요.